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번 선거의 민심 향배를 가를 중요 변수들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 움직임. 특검법. 이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동영 장관의 실수 발언들.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더구나 이란 사태로 해가지고 안보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 발언이라든지 그게 멈추지 않고 요새는 또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줄여가지고 조선으로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반헌법을 지나서 반민족적 행위인데 우리 민족사도 그렇고 우리 헌법도 그렇고 한반도에는 정통성이 있는 합법국가는 하나여야 합니다.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계속 북한 정권, 북한 당국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개 국가론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건 통일 포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통일 포기하는 사람이 왜 통일부 장관으로 앉아 있습니까? 하나하나 좀 보죠. 먼저 그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특검법. 예. 이거는 결국은 그 셀프 공소 취소를 위한 법이다라고 딱 보시는 거예요? 딱 그렇게 봅니다. 100%? 예, 100%.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까지도 포함되어 있던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까지도 공소 취소가 되나요? 그거 안 될걸요. 그건 법적으로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뭐 준 확정 판결인데. 예.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거는 그런데 일단 느낌은 치외법권지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성역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세계에 통용되는 게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리하다는 게 사실로서 확인된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에서 거기서 어느 부분이 이게 불법 수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팩트로서는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북 비용으로 그 조폭 출신 기업인이 대납했다 하는 게 확인된 건데 그래도 그게 아니고 더구나 정성호 법무장관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공소 취소할 만한 사안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특검으로 이 공을 넘겼는데 저는 특히 법무장관의 그 글을 보고 야, 이 정권 바뀌면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글을 남기는지 하는 그런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 법률가가 이렇게 무리를 할 수 있는지. 그때 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변호한 의원들이 지금 주도를 하는 이번 법안인데 그런 분들은 진짜로 이거는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억지로 만들었다라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떠세요? 믿고 싶어 하는 거지. 믿고 싶어 한다. 믿게 하겠습니까? 이게 팩트인데 사실인데 그 두 가지가 분명하잖아요. 수백만 달러가 북한으로 갔고 그게 또 하필 대남국장 전문가고 천안함 폭침 지령자 쪽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그 돈이 갔다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것까지 일단 부인합니다. 아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거 좀 위험성이 있는데. 한 푼도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어요. 예. 그건 준 사람이 줬다고 그러는 걸 믿어야지. 그런데 이거는요. 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한테 약점을 쥐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주는 거다. 아니 그런 예가 있잖아요. 우리 2020년에 2000년이죠. 2000년에 평양에서 김정일 회담 있었을 때 대북 송금 4억 5천만 달러. 그때 김정일이가 그 돈을 받는 순간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권의 약점을 잡은 거거든요. 그때 만약 한국 언론이 그 리얼타임에 그 사실을 폭로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의 어떤 비밀을
북한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사진으로도 기록으로도 남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쪽에서 공소 취소를 한 다음에 북한이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가 뭐 터뜨려 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그걸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해버리면 그럴 수도 됩니까?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거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충성파들의 행동이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자신이 가장 약점 아닙니까? 그 약점을 한꺼번에 욕을 먹더라도 이 기회에 풀어버린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릴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릴 수가 없는 정도라고 보세요? 본인의 의지가 강력히 투영된 거라고 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뭐 알아서 하라는 건데 또 최근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힘을 실어 주던데요. 이게 참 좀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긴 것 같고 이게 자꾸 커질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일단 재판은 다 중지됐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고 나면 재판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그렇죠. 정황상 아마 중죄까지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않죠. 뭐 이제 이런 예측들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나 그 측근들에서는 지금 국민 지도가 높을 때 욕먹더라도 이건 해치우고 깔끔히 정리하고 가야 돼라는 여론이 더 센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보게 이번 선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글쎄요. 하나의 쟁점입니다. 특히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보수 성향이에요. 합리적 보수. 예. 이 합리적 보수는 장동혁을 가장 미워하는 층이에요. 또 이분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또 지지를 보내는 층입니다. 그렇죠. 요 층의 지지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아까운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은 아예 이번 선거 포기하고 투표장에 안 갈지도 모르는데 공소 취소 이 특검법 처리되면 그거 화나서라도 투표장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정동영 장관 그 실언과 이게 엮여가지고 이게 정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이 특검법 추진 기사가 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의 특히 영남권 후보들은 매우 긴장하고 맞습니다. 예. 이게 이번 선거 판세를 뒤집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데도 그냥 법 통과를 강행할까요? 5월 달 안에 선거 전에? 지금 태세로는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허허. 이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려면은 대통령이 걸어야죠. 예, 내 자신의 사건이 선거 쟁점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청와대 반응은 일단 무반응입니다. 이건 의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이 여론의 변화가 감지될 시점이 언제나 확실하게 느낄 때가 있을 줄 몰라요. 요새 보니까 대구에서 김부겸, 추경호 두 사람의 이 지지율이 상당히 좁혀지더라고요. 오히려 추경호가 앞서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것하고 영향이 있어요. 네. 그럼 뭐 한 일주일 상관에 여당 정부 청와대의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계속 가는 가능성이 더 높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결국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서울 아닙니까? 그죠? 예. 서울 민심이 여기에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두 번째 쟁점이 아까 이제 정동영 장관의 뭐 일련의 그 상황 인식 또 발언들 뭐 이걸 이제 쭉 정리하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 장관이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버리면 통일을 포기한 것이고 뭐 이런 표현 쓰셨는데 막상 이제 통일부 장관은 북한 정권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위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북한 정권이 지금 김정은 정부는 완전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그 국가로 규정해버리고 헌법까지 바꾸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계속 우리는 하나다 나만 북한이다라고 해서는 뭐 일단 만남 자체가 성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찌 보면 고육지책으로 정동영 장관은 북한 측의 주장에 일단은 좀 호응하는 태세를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예, 그런 문제는 전술적 변화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저쪽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는 것은 이건 전략적 변화고 헌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까 전술적 변화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유연성을 가져야 되죠. 예.
그걸 지금 논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이란 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즉 러시아와는 거의 군사 동맹 관계고 그렇죠. 중국이 러시아하고 워낙 밀착하니까 이제는 견제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원팀으로 움직여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 이재명 정부의 일부 친북성 이런 게 돼가지고 한미일로 대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쪽은 핵무장한 국가 3개, 여기는 한국, 일본, 미국이 따로따로 노는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아주 어수선한 시나리오가 막 나오는데 북한이 완전한 핵, 거의 이스라엘 수준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핵카드를 쓸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해상에서 도발하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이 딱 대응하려고 할 때 김정은이가 핵카드를 들고 나온다 이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뭐 핵무기를 쓸 것을 검토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재명 정부가 보복하겠습니까? 보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복하면은 예. 그건 핵 전쟁 위기로 가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북한 정권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핵 게임의 변화가 왔어요. 예. 핵 게임의 변화가 와가지고 이제는 잠수작전, 북한 비핵화 같은 것은 공허한 이야기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한미일이 저 미사일 방어망을 함께 만들어가지고 예. 철두철미하게 수도권을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읽어보는 잡지가 포린 어페어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예. 여기 이번 호에 보니까 특집이 이란 특집이 나오는데 북한 특집이 또 같이 붙어 있어요. 이 3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3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주장이 이제는 핵게임에서 완전히 김정은이가 이겼다. 이런 제목. How North Korea won. 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쓴 사람이 정박이라고 한국 사람인데 저 CIA 분석관 출신이고 바이든 정부 때 국무부 부차관보 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읽어보니까 제가 진짜 잠이 안 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슈는 왜 지방선거에 아무도 안 다루죠? 글쎄요. 이게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공소 취소 특검법하고 지금 정동영 장관의 어떤 그 행보나 이런 것도 둘 다가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항상 대변하고 계신 합리적 보수층 예. 그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민주당의 있습니다. 심판으로 가게 만든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두 쟁점 다 민주당한테는 크나큰 악재네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가죠?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럴까요? 근데 우선 요새 동자 있는 사람들이 말씀 많이 물어가지고 정동영 장관. 자꾸 발음이 네. 헷갈리는데 정동영 장관은 처음부터 미스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해요. 취임하자마자 2개 국가로는 찬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예. 그러고 위성락 실장이 고생해서 지금 한미 관계를 이렇게 추스려 가는데 그게 계속 찬물을 끼얹고 그런데 그게 이번에 구성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이 너무나 강경한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북핵 문제 관계로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것은 이것은 동맹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더불어 그건 시시한 정보가 아니라 북한 핵 관련인데.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잘라야죠. 자르고 안 자르면은 또 사고 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 보수가 민주당 심판으로 돌아설 만한 변수 2개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예. 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포인트다. 이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 고맙습니다.